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3년 12월 13일자 파트 2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편집한 내용이 많아서 파트 2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그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2024년 승리 시 북한 핵 보유 허용설이라는 제목으로 알렉산더 워드 폴리티코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하고 새로운 폭탄 제조를 중단하도록 북한 정권에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세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보고했습니다. 아마 그 트럼프의 책사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조치는 이 문제에 관한 과거의 입장에서 급격히 벗어나 트럼프가 재임 기간 동안 이례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킨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최소한 그의 동기 중 일부는 그가 헛수고라고 생각하는 무기 협상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피하고 대신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더 큰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그 자세라고 저는 느낍니다.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 당시 김정은이하고 기념사진을 찍은 모입인데 요거는 이제 완전히 그 제 그 소설입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이한테 핵 미사일 방향을 바꿔 180도 바꾸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김정은이가 하는 얘기가 내 지위가 폐위되지 않음을 보장해야지. 이렇게 전제 조건이 일어난다면은 북한하고 트럼프하고 뭐 적대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 음, 그동안의 핵은 인정할 테니까 더 이상 만들지 말고 경제적인 인센티브는 뭐 계속 제공하겠다고 옛날부터 그렇게 꼬셨거든요. 그런데도 안 넘어갔죠. 그 원산인가 그 저기 그 김정은이 그 별장 그 여름 휴가철을 보내는 그런데 리조트를 만들면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거다. 그런 식으로도 꼬신 적이 있죠. 그러나 옴등은 트럼프의 현재 성향에 분명한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가장 큰 위험은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자체 추구한다 그러면 그게 위험한 거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의 보수적인 대통령인 윤석열은 올해 초 북한의 위협이 더 커진다면 한국은 핵폭탄을 추구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자체 개발을 제한하기를 희망하는 것처럼 아시아에서 핵무기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그러면은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트럼프 정책에 대한 압박은 거의 확실하게 워싱턴과 서울, 도쿄에서 거세질 것입니다.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공화당 의원들을 포함한 의원들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방향을 바꾸라고 조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러시아만 얘기를 나왔는데 중국도 거기 들어가야 되겠죠. 미국이 적어도 당분간은 북한의 핵 보유를 효과적으로 승인한다면 미국의 핵 확산 방지 약속에 대한 중대한 의문도 제기될 것이다. 북한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인 중국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반응할지 등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많다. 그렇겠죠. 북한은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어떠한 제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라고 전 북한 국가정보원장 시드니 사일러가 말했다. 북한 국가정보원장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외국인 이름이 왜 나왔나 모르겠네요. 세계가 비핵화를 해야만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 국가정보원 담당 뭐 시드니 사일러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진짜 핵을 포기하려고 그러면 세계 자체가 비핵화를 해야지 북한도 될 거 아니냐. 그만큼 어려운 얘기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 제목을 붙여봤는데 미중 대립 관계에서 북한은 충분히 버퍼 지역이다.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김정은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정은 북한 인구 감소에 따른 희귀한 약점 인정. 존 허스코비츠와 강신의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북한이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드물게 인정하는 것은 자신이 정권을 끝내고 싶다고 말하는 미군에 대해 걱정하는 것만큼이나 경제를 해칠 수 있는 인구 위기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주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공식 산모 모임에서 수천 명의 여성들에게 출산율 감소를 막는 것은 또 더 많은 아이를 낳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모든 어머니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애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할 때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우리의 명분은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얘기네요. 김 위원장이 자신이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을 아직 밝히지는 않고 있다. 애를 낳으라고만 얘기했지 애를 낳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 여건 조성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은 안 했다. 이런 얘기인데 북한 뉴스가 우리가 좀 잘 모르는 입장에서 출산율이 1.8명, 2023년에 총인구는 2620만, 보통 우리가 2700만을 불렀었는데, 우리 젊었을 때, 인구가 줄어들고 우리도 줄어들고 있죠. 김성경 안보개발정책연구원 연구 논문에 따르면 북한이 고난의 행군으로 지칭하는 기간은 당시 시장에서 가족의 경제 주체가 되는 여성이 늘어나는 등 엄청난 변화를 촉발했다고 한다. 고난의 행국 때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일부 장마당 시장 경제를 허용을 했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 얼음 과자라고 마약도 유통이 되고 또 중국과의 밀수 뭐 이런 것들도 해서 그 지하 경제에 의해서 뭐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가고 그러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요즘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자기네들처럼 그렇게 힘든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기 쉽지는 않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거는 체제를 떠나서 여자분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고 최근에는 그 김주행가 그 11살짜리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미사일 발사 등에 참관을 시키면서 아버지로서의 이미지를 새롭게 장식을 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그 이 좀 나온 그런 사진이죠. 자, 김정은의 뉴스가 지금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김정은은 우는 모습이 목격된 몇 안 되는 세계 독재자 중 한 명일 것. 로이들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최근 국영 텔레비전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김 씨는 한국의 출산율, 이건 북한이겠죠. 저하를 해결하고 어머니들에게 더 많은 아이를 낳으라고 간청했다. 이 독재자는 시민들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 보도를 했습니다. 감정을 많이 잘 나타내고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앞장에 그 소개한 11년 만에 처음으로 그 행사를 개최한 그 어머니들 그 산모 모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 그 나라의 다섯 번째 제5회 전국 어머니 회의 등 동안 일요일에 이루어졌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우는 모습은 저 뒤에가 그 약간 살이 쪘을 때의 그 누구죠? 그 김정은이 여동생인 그
그 같고 그 김여정이 그런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김정일 그 장례식 때 우는 모습인데 이번에 그 산모 모임에서 그 보고를 받으면서 눈물을 훔치는 요게 수건인지 그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장면이 에, 우리나라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은 외국 뉴스에 이런 것들이 보여지네요. 똑같은 회의에서 좀 얼굴 이 눈시울이 뭐 예를 들어서 좀 우는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파까지 만들었네요. 그 몇 안 되는 그 독재자 중에 하나다. 우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거. 어, 그렇군요. 한국 북방 장관 북한의 파괴 지역 경고. 조지 스미스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은 수요일 무모한 행동에 대한 보복으로 이웃 북한의 파괴의 지옥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긴장 완화를 목표로 하는 2018년 이후 국가들 간의 군사협정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후에 고조되는 수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남한이 이 거래를 부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것이다. 북한은 평화와 파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라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말을 인용해서 전했다. 만약 북한이 평화를 해치는 무모한 행동을 한다면 그들은 지옥의 파괴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매우 강하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그 지금 그 남한의 우리 한국의 방어 계획이나 전쟁 계획 필요하면은 선제 타격을 요구하는 전쟁 계획도 포함된다. 이제는 방어만이 아니고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 잠수한 F-35A 스텔스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더 많이 갖춘 삼축 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이미 뉴스 소개를 보도했습니다만은 한 5년간 400조 원의 거창한 돈을 투입을 해서 국방 강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고 내년에 4.5% 인상할 것을 요청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평화제약이 아닌 휴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전쟁 상태에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에서는. 그래서 그런지 이거 철원 남북 접경지대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한국군이 전에 그 군사협정에 의해서 그 초소들을 해체했었는데 그럼 밤에 어떻게 지키죠? 그 어떻게 추운데 한국군 병사가 경계를 서고 있는 사진을 또 게재를 했습니다. 동맹도 예외 없다. 미 제재 대상 오른 첫 한국인 실명도 공개. 정진우 기자가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이 독자 제재 대상에 처음으로 한국 국적자를 지정했다. 미국이 금지한 반도체 관련 기술이 러시아 이전에 관한 혐의로 제재 준수를 위해 동맹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 미국의 원칙이 다시 확인됐다. 제재 오른 한국인 핵심 물품 조달 요원이라고 해서 그 OFAC라는 그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 이 씨의 실명과 생년월일, 여권 번호 등 신상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자산 동결, 거래 금지 이어 국내 수사도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댓글이 3개만 우선 보였는데요. 제가 그 야후 재팬 등에서 댓글을 보아온 입장에서는 솔직히 우리나라 수준의 그 댓글이 좀 실망이 큽니다. 한국의 댓글 수준을 보면 한심하다는 느낌입니다. 야후 재팬 댓글과 비교하면 더더욱 한국 댓글 수준은 거의 인성 파괴자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일본에서는 그 댓글을 쓰더라도 존댓말을 써가지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식인데 우리나라 댓글은 다 반말 짓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철자법도 틀리고 있어요. 특히 이게 가운데 CCAM 뭐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
이게 그 한국 국민인지 에, 뭐 철자도 틀리고 맞춤법도 모르고 뭐 이런 거로 하는데 인신공격 같은 표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조금 솔직히 좀 한심하다 하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어,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우리 수준이 홍콩 매체 한국 글로벌 조선업 경쟁서 주급성장막으로 충력. 연합소 뉴스 윤고은 기자가 또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고부가 가치 선박 우위 유지하며 조선 전문 지식 비밀 유지. 지난 5일에서 8일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조선 해양박람회 마린텍 차이나에 여러 전문가들이 발언을 했는데 한국이 치열한 조선업 경쟁에서 부상하는 중국 업체들의 성장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기술 유출을 막겠다 하는 의지가 한국에 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한 것도 국가 핵심 기술은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들을 뜻한다. 자, 산업 스파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중국이 벌써 수십 년 전에 저도 간접적인 경험을 해봤지만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몰라도 기술 유출을 시도해서 걸려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고 또 불명예 퇴직한 그런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조직에서. 그런 거 보면은 얘네들 무섭습니다. 이 스파이 활동 이런 것들이 간첩 활동만이 아니고 그 산업 스파이라고 그러죠. 이런 활동이 국내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마오따우주로 매겨 가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부산에 있는 선박 첨단 항법 통신 장비 업체 MRC의 칼 마틴 기술연구원이라는 사람이 외국인이 근무하는 것 같은데 한국 조선소들은 LNG 탱크와 좀 더 친환경적 선박에 필요한 기술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직 좀 잘 못 따라오는 이런 LNG 탱커 이런 것들은 기술이 현재 낮다. 그리고 상하이 해양대 정지 교수는 우리가 좀 부족한 거 인정해야 된다. 한국 조선이 브랜딩, 마케팅에서 선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그 발언을 마린텍 차이나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게재된 사진은 중국 조선소 뭐 땅이 넓어서 그런지 이게 북쪽에 있는 건지 남쪽에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전에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그 이 양자강 이북에 있는 거를 그 북조선소 그다음에 남쪽에 있는 걸 남조선소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는데 얘네들은 이거를 합병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거대 그 조선소가 출현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 한국 그 조선해양이 그 이 하나 오션으로 넘어가면서 유럽 애들은 그 독과점 이런 거 운운하면서 승인을 안 해가지고 했지만 그때는 중국하고 유럽 애들이 EU 애들이 짝짝꿍이 잘 맞아서 그런지 중국이 이렇게 그 배 조선소를 통합해 가지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끽소리들 안 했던 EU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힘이 약하니까 그런지 원래 현대중공업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독과점이다 그래서 못하게 해가지고 이번에 하나가 하는 건 어떻게 간신히 성사가 된 거죠. 하나가 뭐 그거 정도는 될 거야 하면서 그냥 EU도 이제 승인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 모양새가 이루어졌네요. 현역 때 잘 나갔는데 노후에 가난해진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자, 적어도 노후가 돼가고 있다라고 지칭을 하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이대가 됐는데
파산자 중 10명 중 4명이 60대 이상이다. 노후 생활비 월 500만 원 세팅법은 우리나라가 노후 생활하는데 500만 원씩이나 그렇게 많이 드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쪽팔려 가지고 이렇게 높게 쓰는 건지 어떤지 모르는데 음, 은퇴했는데 생활 습습이 그대로 하기 때문에 가난해진다. 소파와 한몸 등 불량한 생활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다. 노인 건강을 잘 챙겨야 자식들도 그 좀 고생 안 하고 그러니까 몸 관리 잘해라 이런 뜻이고 평소에 있기 쉽지만 치아 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요거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인생 역전에 베팅해야겠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 무조건 자녀의 지원은 독이 될 수도 있다. 음. 제가 알고 계신 어떤 그 조직에서 일할 때 저보다 한참이나 연만하신 상관을 모시고 있었는데 퇴직금 등을 나중에 그 속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들이 무슨 자동차 부품 상을 연다고 그래서 그 올인을 한 모양이에요. 그 부품 그 저기 판매 업체를 말하자면 자동차 부품을 하는데 근데 그게 망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거쳐서 들었어요. 그 후로 그분이 아마 속병이 나가지고 어, 일찍 좀 돌아가신 것 같다 하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현재 통계청으로는 61세부터 이제 적자 인생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게 27세부터 61세까지 그러면은 한 30 몇 년이야? 근데 직장 생활 30년 하기도 어렵죠. 잠깐 그때 이제 한참 벌어가지고 이때 애들 낳고 뭐 해가지고 또 이렇게 되는 건데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는데 송영길 구속영장 6,650만 원 돈봉투 뿌린 혐의 류인선 전지현 기자 돈봉투 9,400만 원 중 6,650만 원 의율 그 다음에 나머지도 송영길 관련성 계속 수사 불법 정치자금 7억 6천만 원대 수수 뭐 구체적인 거는 뭐 얘기는 안 하더라도 그거 이미 작년에 이제 불거진 건데 지금에 와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본격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뭘까? 근데 저는 돈의 출처가 어느 정도 이게 기사에 나왔습니다만 누가 지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합법적인 정치 헌금 수수는 어느 선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그 불법에 의해서 정치인들 구속 수사 원칙을 가지고 하고 진행하는 것이 이제 이재명 그 현 그 민주당 당 대표는 좀 어떻게 그 법원에서 기각을 하는 바람에 구속은 안 당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제 슬슬 건드리는 게 이재명 어, 이 이제 그 하고 있죠. 그다음에 송영길 수순이고 요런 거 그 증거가 있으면서도 그 확실하게 구속 영장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순이 이렇게 되겠죠. 뭐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차관 이런 상황이 이 정도면은 얘네 이 사람도 전 대표였고 현재 이재명 씨가 당 대표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딴 분도 있죠. 이 누구죠? 이 신당 창당한 데는 그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친푸틴 반성한 동일 3인당 친 김정은의 한국민주당은 이게 12월 13일자 조선일보 사설인데 이 사설을 그 일본판으로 접하게 됩니다. 독일 집권 여당인 독일 사회민주당에서는 과거 같은 당의 친푸틴 정책에 대해 명백한 오류라고 했다라는 것으로 10일 폐막한 전당대회 결의문에서 어, 러시아하고 잘하면은 러시아가 민주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별 말씀이었어. 이런 거로 해서 잘못됐던 거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자기네들도 이제 재무장과 군비 확충을 통해 유럽 방위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보수 성격으로 바뀐다는 거죠. 독일 3인당도. 그런데 이런 한국 정치와 비교하면 놀랍고 부러운 광경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그 흐름을 잇는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을 지원하면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서 핵을 포기한다는 이른바 햇볕 정책을 20년 넘게 추종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정권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살아나 핵 개발을 성공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미래 핵이라는 먹구름이 드리워지는데도 햇볕 정책의 잘못을 반성 사과하기보다는 북핵을 변호 옹호하고 친 김정일, 김정은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논설을 사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씨가 신당 창당 공식화를 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가지고는 총선에서 이길 자신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욕심대로라면 총선거 제1당이 되고 싶다 해서 이낙연 씨가 이제 별도로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씨하고 그 살아온 그 출신 성분이 틀리죠. 이분은 그 정치 기자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연초에 신당 창당을 해가지고 4월 총선에 대비하는데 여기에 이번에 그 양항자 의원 그다음에 금태섭 전 의원과 그 민주정의당인가요? 연대 가능성 뭐 이런 거 그것도 그 가능하다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한 건데 이런 표현이 여기 있었네요.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에게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 드릴까이지 양당이 좋다는 사람을 빼오자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들 화를 내고 어쩔 줄 모르나라고 지적했다. 양당이 싫다는 사람을 투표장에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참여하도록 한다면 고마워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어, 말씀을 아주 잘 하셨어요. 자, 신당 창장하시고 표를 분산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사항은.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와가지고 신당 창당하는데 이, 그, 당을 만드는데 돈이 얼마 안 드는 모양이죠? 돈을, 그 신당 창당하면은 돈을 싸들고 와서 공천해달라고 그렇게 돼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정치라는 게? 그거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게 돈을 추적하고 싶다 이게 돈이 어디서 나오냐 그거를 알면은 참 좋겠어요. 뭐 쉽지는 않겠지만 기준금리 인하 한국과 미국 상황 다른 이유 장하영 디지털 뉴스팀 에디터가 YTN 보도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했는데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 교수의 견해를 풀어가지고 쭉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리려면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보다 그 인플레 상승률이 조금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미국보다 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리 못 내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 내년 7월에 0.2포인트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5월 달에 미국이 인하한다면은 지금 가서는 그냥 미국 5.5%가 그냥 계속 유지될 것 같다는 의견이 더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본이 궁금한 게 잃어버린 30년 하면서 일본은행 금리 정책과도 비교해 보면 어떤가 싶어요. 기왕이면은 이렇게 취재를 해서 한다 그러면 제로 금리를 공식적으로 끝내 가지고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거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제로 금리 정책은 끝냈어도 그렇게 못 올린다. 잠깐 제로 금리 정책은 끝냈다는 것은 공식적인 발표가 일본 은행에서도 우에다인가요? 일본 은행장이 그렇게 말은 했다는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본 쪽 얘기인데 윤동민 특명 정권 대사가
구마모토 현청 방문해서 가마시마 지사와 의견을 교환했다. 이런 뉴스가 있네요. 윤동민 특명 정권대사가 13일 구마모토 현청을 방문했습니다. 요게 시사통 아니 에, 테레비 구마모토네요. 테레비 구마모토. 윤 대사는 가마시마 지사와 의견을 나누고 구마모토에서 반도체 산업의 집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한국이 배울 점을 찾고 싶다. 좀 예의스럽게 찾아갔네요. 경제의 좋은 관계가 정치적인 좋은 관계를 낳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에 대해서 가마시마 지사는 구마모토 현립극장의 그 관장이 한국 사람이 하는 모양이에요. 강상중 이름 어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관장의 메시지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쿠마모토에 와달라고 전했다. 이런 뉴스가 반짝 떴네요. 그런데 정작 그 일본 뉴스에서 구마모토 그 TSMC 반도체 공장 짓는 거에서 사회 기반 시설이나 관련 산업에 그 가까운 이 여러 군소 도시에서 공장들이 들어서고 지금 뭐 경제 효과가 뭐 꽤 그 일어나고 있는데 야마타 미누로라는 저널리스트는 꽤 그 장문의 그 글을 기고했는데 핵심적인 것만 결론 부분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실리콘 아일랜드 큐슈에서의 기대감은 부풀어 오르는 한편 환경면이나 다른 산업 종사자의 역량도 살펴갈 필요가 있다. 그 말 중에서는 그 반도체 업종의 월급이 좀 높은데 다른 업종은 좀 일본이 그 급여가 좀 낮다. 이런 위화감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견해가 있었고 그리고 반도체 특수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향후의 국제 정세, 경제 상황의 변화에 의한 사업 전체의 영향은 없는 것인가. 이런 의견을 내면서 과열돼 있을 때일수록 더욱 냉정한 분석과 통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면서 기고문을 냈습니다. 자, 일본인 같은 스러움이에요. 우리는 그 일본 뉴스에서는 한국 재벌이 역주행으로 뭐 성공한 뭐 이런 거로 했는데 대부분 실패한 경우도 많지만 성공했는데 현대차 그 정의선 씨를 보고서 전기차에 맨땅 헤딩고 하겠다니까 그게 성공할까라고 약간 좀 그런 식의 그 뉴스 기사를 썼거든요. 어쨌든 차관 그 일본인다운 그런 이렇게 조심스러운 이런 표현의 어떤 그 기고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134조 빚폭탄 한 번에 터지면 항공망해 좀비 사업장 칼질 나서 최정원 양세호 매일경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12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해 옥석 가리기라는 표현을 직접 거론하면서 금융권에선 현재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꼽고 있는 부실한 PF 사업장이나 건설회사 후보군들이 차례대로 정리 절차를 맡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쭉 진행 과정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2021년 말에 112조 원이었던 데였는데 작년 말 130조 3천억 원, 올해 9월 말 134조 3천억 원.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어도 그래도 늘었고 그 가계대출이 그 저 부동산 담보대출인가요?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은 경제는 안 좋은데 올라가는 거 대출은 일반 사람들의 그 이 주택 이 소유 욕구 월세는 죽어도 안 산다. 뭐 이러니까 이자를 내면서라도 나는 내 집을 사겠다 하는 우리 그 전 국민의 그 이 열망
이것도 맨 땅에 헤딩고 하는 정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옥석가리기를 해서 말하자면 좀비 사업장은 날린다 해가지고 한 번에 터질 리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 강원랜드인가 강원랜드가 아니고 그 저기 어디에요 그 홍천 어디에요 그 레고랜드 그 사태 이런 것들을 안 당하려고 그러면은 그때도 막 어떻게 넘어간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융에 대해서는 근데 이런 사진을 보면은 우리나라 기자들에서 거의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인원수를 재봤어요. 이게 딱 10명이 찍혔는데 5명이 여자 기자들입니다. 5명이 남자 기자들이고 근데 여자 기자들은 앞에 나와 있는데 남자 기자들은 키가 커서 그런지 뒤에다가 뭐 이렇게 하고 손 내민 사람들이 기자일 것 같고요. 여기 잠바 입은 사람은 기자 같지가 않죠. 그러면 하나 세 보자고요. 하나, 둘, 셋, 넷. 뒤에는 여자 넷, 다섯, 여섯. 손 두 개로 보면은 이게 일곱인 것 같네. 요건 남자 아니 또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남자는 하나, 둘, 남자로 보고 셋, 넷, 다섯. 여자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 그 신문 기자들, 언론 기자들, 요거 한 컷만 보더라도 여성 상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